안녕하세요. 글제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국내 경제 금융 시장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경제 뉴스들을 추려보는 시간. 자, 오늘은 국제 경제 뉴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빨대 꽂은 중국 자본, 왕서방 먹튀주의보. 네, 이런 중국 자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쌍용차 중국 매각설에 상하이 차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레드머니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때마다 중국 자본은 항상 관심을 갖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좀 경험을 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 자본에 대한 그 주의보가 울리고 있는데, 이번에 쌍용차가 그 인도에서 포기를 하면서 시장에 나왔는데 중국계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 최대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인데 LG화학에 이은 글로벌 2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데,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 23.8%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 그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 확대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인 HAAH 오토모비스 홀딩스가 유력하게 참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중국의 체리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체리차가 중국 업체가 미국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있고요. 이런 중국 자본의 그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죠. 왜냐하면 2004년 상하이차가 쌍용차 지분 48.9%를 5,900억에 인수해가지고 대주주가 됐지만, 이런저런 약속들을 다 어기고 인수 4년 만에 손을 떼면서 사실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훔쳐가는 그런 통로로 썼기 때문에 노동자 정리해고 퇴직, 희망퇴직 이런 것들하고 겹쳐가지고 중국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만이 아니고 국내 업체 중에서 이런 일들을 당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내 LCD 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의 경우도 두 번이나 중국에 기술만 뺏기고 버림받는 수모를 당했고, 이잉크 역시 하이디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특허 기술 장사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인수하는 척하면서 기술만 빼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나라를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한 다음에 회사를 재매각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는 론스타의 그 중국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노드 디지털도 상장했다가 투자금만 챙기고 6년 만에 상장 폐지됐고, 2011년 상장된 섬유업체 중국 고섬도 상장 2개월 만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퇴출당했고, 하여튼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히 그렇고요. 실제로 기업 M&A 시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중국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술이나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인데, 중국 업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과거 상하이차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먹튀 논란이 발생한 것. 그래서 외국에서는 좀 일부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가 좀 투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먹튀 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참고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이런 기업마저도 IMF 때나 금융위기 때 기업이 넘어간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 또 기업이 넘어가면 이만저만한 국부의 유출이 아니니까 그러면 좀 조심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글제 원포인트 코칭은 중국의 먹튀 자본, 차이나머니의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는 경우였는데,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도 사실은 그 중국의 기술 도적질이 불법, 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나머니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중국이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이 뒤처진 기술 때문에 이런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자본력으로 이렇게 기업을 사가지고 거기 기술을 뺏고 다시 팔아버리는 한국의 항공기 조종사 스카우트, 반도체 기술자 스카우트 이런 것들도 핵심 기술 유출을 위해서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기술 유출의 한 방편이 하지 않을까. 최근 중국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 이면에는 이런 차이나 머니의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기업 인수 후에 기술 습득, 기업 매각. 인수 가격으로 매각해도 사실은 기술 습득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일들을 하죠.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당하기만 한 한국, 과연 이대로 좋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방하는 수출 7월 경상 흑자 9개월 만에 최대. 네, 뭐 IMF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여러 번 위기를 당했지만 이 코로나가 좀 장기로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속 중에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상품 수출입이 5월 저점에서 계속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78억 3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 났습니다. 뭐 여기다가 그 서비스 수지, 이전 소득 수지도 적자 규모가 개선되면서 그 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432억 달러, 수입은 362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8%, 14.2% 감소하긴 했지만 워낙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통계 보니까 원유, 석탄 등 에너지류 수입 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1%, 35%. 그러니까 그 원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줄어든 거지 불황형 흑자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한 64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 240억 달러, 하반기 40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는데 그 7월 경상수지를 감안하면 그래도 전망 범위 내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서비스 수지는 그 여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여행 경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쓰는 여행 경비, 이거를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데, 그 해외를 안 나가서 그런지 전년 동월 대비 7억 6천만 달러 줄어든 3억 7천만 달러로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배당 이자 소득 이런 본원 수지도 그렇고 거주지와 비거주지 간 송금 등이 포함된 7월 이전 수지도 3억 7천만 달러로 상당히 많이 적자 폭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 시장이 수출입과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뭐 본원 수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상당히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보유나 이런 것들은 외환 보유액도 4억 달러 늘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클제 원포인트 코칭은 한국의 무역 부분 살림살이 통계를 그 뉴스로 전해준 건데요. 상품 수지는 무역 수출입에 관련돼 있는 거죠. 수출과 수입. 7월 통계는 5월 저점 이후에 수출과 수입의 회복세, 코로나19 극복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흑자 규모도 전년 또는 전년 7월, 그 다음에 지난 6월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수지도 좋아졌다.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외여행 감소, 한국인의 해외여행 이런 것들로 적자 규모가 축소된 건 기쁜 소식입니다. 본원 수지 적자, 그 다음에 이전 수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선됐다고. 국제 수지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 경기가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첫 번째가 바로 경상수지, 무역 국제 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환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달러가 충분한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국제 수지
특별히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에 관련된 통계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될 때마다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엉클잼 원포인트 코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간 뉴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 금융 뉴스, 뭐 금융상품 다 좋습니다. 댓글로 주시면 제가 좀 고민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돈돈 주간 뉴스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